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 3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민심의 경고 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 28%, 이 숫자에 담긴 민심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때 지지율이 48.6%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빠져나간 건데 지지율이 그렇죠. 이례적인 거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물론 대선 때 후보로서 얻었던 득표율과 네. 지금 오늘 뭐 갤럽 결과 나온 거 조금 전에 두 분 앵커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예. 그 숫자를 동일시 놓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죠. 네. 투표와 여론조사는 일단 레벨 차원이 좀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취임 후 조금 한두 주일 정도 그러다가 6월 초 중순께부터 5주 내지 6주 연속 하락 국면이에요. 하락 속도와 하락 폭이 상당히 크다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 이거 좀 범상치 않습니다. 이런 말은 몇 차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방금 앵커께서도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만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거 아니냐. 저 그 표현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현재 오늘 갤럽 조사로는 28%인데 자 한번 보죠. 29와 31이라는 숫자 실질적으로는 2%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고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에 3자로 시작하느냐 2자로 시작하느냐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심정적으로나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불과 3월 9일 대선이니까 넉 달이 아직 채 안 됐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적어도 얼마만큼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가 빠져나갔다 또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네. 숫자가 그 여론조사의 무응답 기권층이나 투표에서의 투표율 그것을 상쇄 계산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왜 불과 서너 달 전에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서 불과 석 달 만에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건 돌아봐야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숙제로 가까이 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치고요. 네. 나에게 표를 준 사람조차도 지금 내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왜에 대한 건 잠시 뒤에 이제 네. 지금 소장님 옆에 나가는 화면 잠시 뒤에 분석하기로 하고 네. 자, 30% 선에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 사실 이게 까먹긴 쉬워도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30%가 갖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또 있죠. 흔히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여기서 그냥 네. 유권자에 한정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치 성향 지도랄까 네. 분포를 대략적으로 추정컨대 보수가 적게 잡는 분들은 한 34에서 많게는 한 40. 진보를 적게 잡는 분들은 25에서 많게는 한 29 또는 뭐 30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중도 지역에 계시는데 이슈별로 또는 큰 선거 때 어느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주시기도 하고 저쪽으로 스탠스를 잡기도 하는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최소로 잡아도 한 35 정도는 되는데 네. 현재 지지율이 그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28%. 물론 네. 보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다 응하신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샘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국이 간이 잘 된 날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 소채 다 마시지는 않잖아요. 한두 숟갈 떠 마셔보고 국 간을 평가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보수권이라고 통칭되는 그룹 그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네.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 기반 중에 상당 부분이 일탈했다는 것은 믿고 나아갈 기반이 없어졌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 물론 이제 취임 초에 인사 문제 불거졌을 때 야당에서 네. 이제 공격하려고 취임덕이라는 말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찾아봤어요. 사실 이 말이 언제 나오기 네. 시작했나 보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생겨난 신조어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예. 지금 보는 20%대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대 레임덕이라고 해서 한 취임하고 한 최소 2년 혹은 뭐 4년 이때 보던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 레임덕이란 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너무 일반 명사화된 얘기지만 미국 언론계에서 만들어진 시사 용어인데요. 네. 오리가 두 다리로 걷잖아요. 두 다리가 제대로
길이도 똑같고 튼튼해야 반드시 잘 걸을 텐데 어느 한쪽이 망가졌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다. 네. 균형 있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 그때를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절름발이 오리라고 네.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늘 갤럽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균형 때문에 레임덕이란 말이 붙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곧 있으면 8월 중순쯤 되면 아마 취임 100일이 될 텐데 네. 새 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정 관리 능력 그리고 국정 담임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 또는 위기 상태 아닌가. 현 정부에게 시간을 좀 주고는 있는데 지켜는 보는데 앞으로도 한두 달 더 그러실 수는 있을 거예요. 국민들께서. 뭐 서너 달 만에 뚝딱 뭐가 크게 바뀌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 나가는 첫 모양새를 보면 가까운 미래 한두 달을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래도 될 만큼 한가? 고유가 뭐 경제 위기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외교 안보도 지금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도 바짝 차리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나라 형편이 안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이시니까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는 이런 걸 준비를 하겠고 이런 부분은 참 아쉽지만 힘든 부분도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참고 해보십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그리고 각 장관들에서도 통일성 있게 나와야지 국민들도 국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이상한 문자 있었잖아요.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으니까 좀 조용해졌습니다. 예,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겉으로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경찰국 사태만으로도 14만 경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하고 등을 지는 듯한 모양새를 엊그제까지만 해도 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진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두세 달 됐을 때 아마 이쯤 됐는데 100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광우병 촛불 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어요. 그때 유모차부터 중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학생들 다들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그때는 광우병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먹거리와 식탁 안전에 직결됐기 때문에 전국이 요거에 집중을 했고 정부의 대응이나 의혹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이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광우병 촛불 집회가 몇 주일 동안 지속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5%대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손에 잡히는 커다란 이슈가 없이 20%대로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죠. 네. 손에 잡히는 큰 이유는 없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거든요. 합쳐졌죠. 네, 한번 볼까요? 부정평가. 네. 이렇게 좀 감점 요인을 조사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인사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21%. 그 뒤로 말씀하신 경찰국 신설 문제도 있었고 문자 논란. 이 조사가 26에서 28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오갔던 네. 문자라거나 경찰국 때문에 빚어진 경찰 뭐 총경급들 이하 뭐 직급별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까 자막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아마 이 조사가 주관식이었던 네, 거죠? 그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자질 부족, 무능함, 그리고 독단적이다, 불통이다, 마이웨이다, 그다음에 민생을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자질 부족과 무능 이 두 항목에 특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 자질 부족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도덕성 시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칩시다. 근데 이 정부 출범할 때 뭐라고 대통령께서 단단히 못을 박으면서 국민께 약속을 했습니까? 오로지 능력 하나 보고 사람들 뽑겠다. 그 사람들하고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최대 주안점을 두면서 나라를 경영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요. 그때 핵심이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갤럽 응답자들 보면 자질 부족과 무능을 꼽고 계세요. 이거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갤럽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까지 똑같은데 다른 방식엔 되게 보기를 불러줘요. 네. 잘한다, 이 정도면 매우 잘한다, 글쎄 좀 두고 보고 이런 건데 갤럽은 그냥 주관식으로 시민들이 말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 전화 거는 전화 면접원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네. 아 이분은 인사 문제를 꼽았구나, 이분은 자질 부족 얘기를 짚으시네, 이분은 민생 정책 돌보지 않는 걸 꼽으시네, 이렇게 해서 분류표를 만들어서 쭉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거론된 것부터 1, 2, 3, 4를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조사에 응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식이겠죠.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범주화하기 힘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소수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기타 응답으로 넣거나 소수로 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응답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보기를 미리 주어지고 그 틀 안에서 고르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네, 뭐 방식. 유도 질문을 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테면? 요즘 이를테면 유도 질문 비슷하게 해도 쉽게 표현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화내시고요. 아니 여론조사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답변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돼라고 네. 바로 항의하시고 그리고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 질문 같은 건 미리 걸러집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민감한 단어를 썼는데요. 여론조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시민들께서 썼습니다. 행여라도 오해가 계실까 봐. 네. 자, 경찰국 신설. 마침 또 대통령도 이런 뼈아픈 결과를 받고 네. 휴가 앞두고 치안 현장에 처해 있었는 네, 지구대를 방문했다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관련한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이죠. 네. 그 경찰국 사태는 검수완박 또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은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나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 그 대신 경찰의 능력이나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네네. 이렇게 평지풍파성 제가 평지풍파라고 규정은 안 하겠고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소란스럽게 힘들게 분열을 해가면서 해야 할 일인가 네. 고깝지 않게 보는 시선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 KSY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여러 차례 물었는데 그 흐름을 보면 네. 여유 있게 잡아도 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반수 이상 과반의 응답자들께서는 굳이 경찰국을 해야 하나 이 판국에 경찰을 장악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네. 아무튼 썩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경들이 집단 뭐 회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해산하고 빨리 복귀해라. 네. 그런데 회의를 끝까지 했다고 대기 발령 내고 앞으로 혼내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말 나오니까 네, 네. 아니 경찰은 물론 큰 사건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민생과 매우 다 있는 1차적 행정기관이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접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전국 14만 경찰들과 나라가 이렇게 갈라서는 듯 이래야 하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경찰국을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까지 꼭 했어야 됐나? 그것도 시행령을 지금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깝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다행이라는 부사를 붙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경찰들의 이 반발이 조직적이고 이런 뭐 한 거에 가까운 반발이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일단 주춤은 하고 있는데 네. 이 건에 관한 한 현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강력한 입장을 천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내연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일단은 현재 그런 점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련에 돌아가는 것들이 계속 민심이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것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는 멈추고 바닥을 다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의 응답률은 줄고 진보층 응답률은 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더 이상 줄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마지막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만 이번 주 들어와서 빠방 터진 게 저 대통령 문자 그 뭐
내부 총질 그 문자 네. 있잖아요. 그 사진 기자가 몰래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화면. 네. 그거에다가 경찰 사태가 터지면서 아하 이거 왜 애들을 이럴까? 지금 이런 거 할 땐가 그게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민심의 둑이라는 네. 게 말이에요. 네. 선행 여론조사가 다음번에 있을 여론조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선행 효과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 갤럽 거 보니까 앞에가 2자로 내려앉.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한 주간 여름 휴가고 이런 숫자 받고 좀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네. 지지율 회복 방안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이 점수 많이 깎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 하고 고치면은 일단 하락세는 잡을 것이고요. 네. 거기서 상승 반전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문제 있어라고 골라준 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자막에도 나갔지만 인사, 자질 부족, 네. 무능한 거 아니야? 독단에 가깝다. 그리고 민생 정책이 왜 안 보인다. 정책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짚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통령실에서 참모 스텝 비서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 대응책도 만들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만에 네. 하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면 만에 하나 안 만들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겠죠. 다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이 커다란 저항턱을 하나 넘어가야 비로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겠고요. 인사 문제는 일단 더 이상 인사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거 다 했고 문제는 많았습니다만 그럼 자질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고요. 무능 역시 마찬가지고 네. 소통을 통해서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이유가 소통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통의 체감 효과를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생 정책은 돌봐야 되겠고 요 점 하나만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긍정이 28, 부정이 62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 지역에 긍정 28, 부정 63. 마침 그러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예. 평균하고 똑같죠.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이곳에서조차도 긍정보다 부정이 오차 밖에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확실한 지지 기반층에서도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거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강윤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